보면은 해월의 을목이죠. 해월의 을목 하면은 사지죠. 을목이 그 해월에는 사가 되니까 사지가 두 개 있고,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음의 저 입장에서 보면은 해궁이 여기가 그 사지가 되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왕상휴 수사로 보면은 그렇지만 또 꼭 아는 그래요. 12운송으로 보느냐 왕상휴 수사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강약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해월에 그 간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간목에 그 근이 이렇게 야무지게 들어 있잖아요. 두 개. 그리고 수생목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인성으로 인해서 또는 그 비겁의 그 인성은 조라고 그러거든요. 도와주는 것을. 그래서 방조를 비겁과 인성이 이렇게 방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지지가 모두 수왕지지에 있는 을목이거든요. 지지에 통군하여 충분히 식재를 쓸 수가 있다. 상관생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격국의 강약을 보면은 인수가 등령하여 지지의 모두가 수임으로 인수는 왕하고 이 상관은 약하다. 그러므로 운이 이 목화운으로 이제 목화토운으로 흘러야 좋겠죠. 그리고 격국의 해석으로 보면은 인수격이 식상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신강하고 인수도 왕하면 그 태과함을 염려하여 일간을 설하여 수기해야 한다. 이 사주는 일간왕의 인수왕의 상관이 빈약하여 화운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화생토가 잘 되어야만이 토국수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재성, 화생토를 받는 이 재성이 없으면은 이 율목은 많은 수에 의해서 부목이 되죠. 부목이 되면은 빈천한 사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현대도 마찬가지로 빈천하는 빈천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육친의 인연을 보면은 조상은 좋죠. 조상은 상관과 희신이 연월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상의 음덕은 있으나 마음뿐이다. 지지에 근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부모는 재성이 이렇게 희신으로 이렇게 좋죠. 그리고 배우자는 일간의 근이 되죠. 해궁에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근이 되나 기하니까 기신을 생함으로 배우자 궁은 이렇게 흉하나 배우자 성은 희신으로 배우자 등은 좋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자평진전 처자를 논함에 보면은 이 처궁이 이렇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간에 투출된 처성이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상신으로 자리하고 있으면은 처궁이 이렇게 흉하다 하더라도 그 처를 좋은 처로 봐라. 그렇게 이론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자녀를 보면은 자녀덕은 좀 문제가 되죠. 자녀덕은 왜냐면은 이 자녀 수도 이렇게 없어요. 목 입장에서 그 자의 그 사지가 되죠. 사지가 되면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양자를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식 복은 그렇게 좋지를 못하다. 근데 이 노후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병화 상관, 금묘화실로 보면 상관이 노후에 이렇게 있어서 노후는 좋잖아요. 노후에 희신이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대운을 보면은 사오미 병정으로 가고 있죠. 말년에 아주 건강한 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사회적인 역량, 이제 격국을 사회적인 역량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보면은 초년에는 비난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후운에는 식재운으로 흘러서 부하게 살 것 같다. 임필수 씨도 이렇게 초년에는 이렇게 가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경자, 신축, 이민, 계묘년까지는 조금 비난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갑진운부터 이렇게 서서히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오미로 올라가니까 후울에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운을 보면은 경자는 그 관인운이잖아요. 그래서 흉암으로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다. 빈천한 가정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 화토의 그 기운으로 가져야 되는데 금수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금은 금생수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다음에 신축대운을 보면 신축대운도 마찬가지죠. 이 병신합 이렇게 이 합을 이렇게 하나 들어오는데 병화가 이렇게 병신합 해가지고 합사를 하지만 해자축 방국이 되므로 정관의 합토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이민대운은 조금 더 낫죠. 이제 이렇게 병화가 인해 이렇게 장생지에 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성과 비거분인데 정관의 합토가 곤란하여 비난함에서는 벗어나지는 못하지만은 인대운은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묘 그 목국이 되는 그 계묘는 여기도 물론 수가 이렇게 투출해 가지고 왕수가 됐지만은 목기운이 납수를 해서 병화를 이렇게 살려내니까 그리고 사오미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풀리죠. 이렇게 갑진운에 보면은 내가 바라는 일들이 급제에 의해 빼앗기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운이다 그랬거든요. 수국하고 각기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철수 선생도 공부를 하였으나 벼슬길은 못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동네 서당의 훈장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인성이 배워가지고 내가 썸먹은 사주니까 요즘에 태어났으면 아주 교수나 이런 직종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이런 사주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왜냐면은 인수격에 상관을 쓰고 있으니까 이 상관 내 의사 표현을 얼마나 정확하니 절제된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정의격에 상관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절제된 의사 표시를 내가 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잘한다. 요즘 같은 변호사나 이렇게 변호사,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이제 범위가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초년의 운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간직으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임철수 선생님께서. 그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보면은 우리도 웬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볼 수가 있겠잖아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니까 좋을 리는 없죠. 이 사주가. 그리고 이제 을사대운, 병호대운, 사오미로 흘러가면은 이제 만사형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평진전과 적전수의 왕세강약법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제가 이 사주가 왕상휴수 간지총론에 나와 있는 사주 인데 내가 앞에 설명을 잘못했네요. 원령론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간지총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해월의 을목인데 이제 임철조 선생의 하는 얘기는 그것을 12운소를 보고 이렇게 약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상휴수로 이렇게 봐가지고 을목이 해월에 근이 있고 수생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서 식재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것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격국으로 봐도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전주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쓰고 있고 자평진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음양순역지설 낙서유행지용 기리신유지야 기법 불가지빌 그랬거든요. 음양순역지설은 낙서에서 유행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그 이치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니 그러나 그 법을 쓰는 데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라. 12운성론이에요. 이게 12운성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백원 선생께서는 왕상휴수를 전용하고 12운성은 참작한다. 이제 그렇게 논리가 그 논리거든요.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은 사하고 양이 순행하면 음이 역행하는 이치는 낙서에서 나온 오행이 유행하는 쓰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것이다. 그러나 간목이 오에서 사하고 하는 것은 오는 목이 설기되는 곳으로 이치에 합당하다. 그러나 을목이 해에서 사한다는 것은 해중에 임수가 있어 을목의 정모가 되는데 어찌 사가 되겠는가 이제 그랬거든요. 무릇 이것은 간지의 경중과 모자가 의지하는 형세와
음양 소식의 그 근본에 따라 이렇게 길흉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생사폐절에 설만 고집한다면 단연코 잘못됨이 많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이 논리는 뭐냐면은 일간이 계절을 득했냐, 신령했냐, 뭐 등령했냐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왕상휴수사, 그거하고 그 12운성하고의 그 차이점, 비교, 요것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냐,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적천수의 유백원 선생이나 임초조 선생은 왕상휴 수사를 이렇게 전용을 하고 12운성은 참작만 해라. 이제 그랬는데 자평진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운성을 전용하고 왕상휴수는 참작만 한다. 이제 그렇게 노라고 있거든요. 두 개 다 맞는 얘기예요. 뭐 한 가지만 가지고 꼭 그 왕시 강약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자평진전의 왕세 강약을 이렇게 보면은 옛글에 득시하면 왕암이 되는 것으로 노라고 실시하면 시암이 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 이게 왕성휴사의 적이죠. 옛글에 왕암이 되는 것으로 노라고 실시하면은 그렇게 등령하거나 신령하게 되면은 시암이 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 비록 그것은 합당한 논리지만 또한 실제로 행하여지지 않는 법이네. 그러나 또한 활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무릇, 왜, 오행의 기가 사시에 유행하면, 이제, 사시에 유행하여 비록 일간이 각각 견담하는 계절 가운데 또 함께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모기사령해요. 모기사령하면은 이제 왕상휴수사로 보면은 봄의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죠. 그러나 이때 휴수된 것들, 무기토나 다른 경신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가불목이 이렇게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계절이 아니라서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장간에 있으면은 이것도 투출되면 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12운성을 이제 꼭 참고를 해라, 전용해라 하는 것이 자평진전의 왕세 강약의 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수된 무기토는 천지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시절에서 물러나서 피해야 할 때를 당하여 앞으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천간으로 투출되면은 내가 나서겠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운송으로 이렇게 보는데 전적으로 해도 이렇게 왕상유수는 이렇게 참작 좀 해라.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봄의 흙이 어찌 만물을 생하지 않는 적이 있겠으며 겨울에 화가 태양이 세상을 비추지 않는 적이 있겠는가 그랬거든요. 겨울이라고 하면은 수가 이렇게 사령을 해가지고 수왕지절이기 때문에 병화가 이제 나서질 않죠. 그러나 병화가 있으면은 그 병화의 태양이 세상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잘 살펴서 보고 12운성으로 이렇게 잘 왕씨 강약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두 개 다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의 논리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쓸 때는 12운송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왕상휴수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제 치우쳐가지고 보면은 좀, 아까 이 사주 있잖아요. 앞에 사주. 이 사주 좀 해월의 을목은 사지이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저도 그 말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중에 간목이 이렇게 있고 또 수왕이고 하니까 이 간목의 세력이 이렇게 너무 하기 때문에 일간의 근이 강해서 수생목을 충분히 이렇게 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내가 그것은 왕한 일간이다. 그러므로 하토운에 좋다. 그 다음에 금수운이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억부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격국을 해석할 때는, 운을 볼 때는 왕세강약, 억부의 개념이 빠져버리면 운출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은 꼭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